지금 현재 네이버 카카오 주가는 코로나가 없었던 것처럼 신호들이 나와준다면은 주가는 그 이전에도 이제 반등을 시작하겠죠. 기본적으로는 엔터주가 계속 시장을 이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컨텐츠 사업으로의 확장, 이 두 가지 요소가 사실 게임주의 반등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둘을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뭐 말씀 들으셨겠지만 네네. 네이버 카카오 들고 있으신 분들 지금 속이 터져요. 그렇죠. 예, 지금 뭐 연일 신저가 지금 뭐 경신하고 있고 오늘도 사실 이제 반등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죠? 일단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면서 사실 이제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이고 결국은 이제 뭐 여기서 포기하기는 사실 이제 애초에 그 이제 언택트 수혜로 인해서 네이버 카카오를 말씀드렸을 때도 온라인 광고를 제외한 나머지 시장의 디지털화 이 부분에 있어서 언택트라는 어떤 테마가 사실 그 속도를 굉장히 앞당겨 준 거거든요. 그러면 언택트가 아니라고 해서 그러면 수혜가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속도의 문제이지 결국 이제 핀테크 금융 쪽이나 컨텐츠 쪽이나 쇼핑 쪽 이런 쪽들이 다 이제 디지털화 되어가는 그 상황에서 가속 성장이 나오는 보급 초기 구간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여전히 긴 그림에서는 이제 이렇게 모아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다만 단기간으로 본다면은 지금의 이제 낙폭 자체도 컸고 지금 이제 네이버가 거의 20만 원이 뭐 잠깐 깨졌다 오기도 했죠. 지금도 거의 20만 원인데 이제 뭐 밸류에이션 멀티플로 본다면 이제 네이버 그래도 글로벌 피어보다 비싸다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제는 거의 이제 글로벌 피어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우리 사실 지난번에 방송 작년이죠. 네이버 카카오 흐름 좋을 때 네네. 어느 주식이 더 좋을 것이냐 그때 상당히 네이버를 우선적으로 네. 선호하셨었는데 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지금 주가도 많이 뭐 반토막 이상 내려왔고 많이 내려왔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기업의 기업의 장점과 단점. 일단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두 기업 모두 일단 큰 그림에서 디지털화 수혜라는 부분은 동일하고요. 네이버만의 장점이라고 본다면은 이제 뭐 자회사 희석 이슈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또 이제 고성장 신산업인 이제 뭐 메타버스 플랫폼 그 다음에 리셀 플랫폼 뭐 이런 쪽으로 시장을 좀 개척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사업 구조상으로 보여지는 게 이제 장점이고요. 단점은 사실 이제 이익의 성장률. 기존에도 사실 1조 5천에서 2조 가까이 벌던 회사이다 보니 이익의 성장폭 자체는 굉장히 이제 둔화되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성장률 둔화로 인해서 투자자들로부터 좀 소외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게 이제 네이버의 단점이고요. 카카오의 장점은 사실 이제 빠른 사업 확장. 여러 가지 부분을 또 사업 확장을 했었고 또 카카오톡이라는 매개체가 되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웬만한 사업들에 있어서는 국내 1, 2위 어떤 경쟁력까지 좀 빠르게 치고 올라갔다라는 점이고요. 뭐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 장점이 카카오의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자회사들이 여전히 IPO를 대기 중인 자회사가 한 3군데 정도 남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또 그 중복 상장에 대한 시장의 할인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에 있어서는 특히 투자자분들의 어떤 센티멘트 심리가 뭐 전고점을 수복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이제 많이 좀 부정적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그때 참 성장세 그것도 사이클 산업이 아닌 우리 내수 시장에서의 이런 네네. 것들이 뭐 시가총액 상위로 올라오면서 한국 증시의 예. 탄탄한 어떤 체질 변화 이렇게까지 그렇죠. 해석을 했었는데 네네. 우리 믿고 지금 이렇게 반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전망이 더 나빠질 것이냐 혹은 좋아질 것이냐에 따라서 네. 들고 갈 힘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버려야 될 수도 있고 있는데 버려야 될 수도 있죠. 매출에 대한 실적 전망은 어떻습니까? 매출은 사실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괴리를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매출 성장률은 좋거든요. 지금 최근 2분기까지도 네이버의 매출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0%를 훌쩍 넘습니다. 그래요? 예, 23% 정도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언택트 수혜로 인해서 코비드 직후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 주가가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제 치솟았을 때 그때도 네이버의 매출 성장률은 30%를 크게 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20% 후반에서 30% 수준의 높은 매출 성장률과 거의 거기에 준하는 이익 성장률 이런 부분들하고 앞으로의 어떤 그림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 멀티플을 받아 왔었는데 여전히 최근 분기 기준으로도 23, 4% 수준의 성장률은 나온다는 것이죠.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신사업, 특히 콘텐츠 쪽에서의 적자가 많다 보니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이익의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둔화됐죠. 그렇다고 또 이익이 역성장이 난 건 또 아닙니다. 네, 거의 뭐 제로 그로스라고 이제 볼 수는 있겠지만 이익 자체가 뭐 역성장을 하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주가 급락, 뭐 반토막 이상 주가가 하락한 부분은 펀더멘탈 그 이상으로 시장의 조정분이 좀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촉발을 시켰던가 그러니까 실적이 우리가 보통 주가가 보통 빠지면은 실적이 나빠지기 때문에 빠지는데 네네. 실적은 계속 성장세다. 매출단에서는 그렇습니다. 매출단에서. 네, 그럼 이익단에서 이익은 이제 감소는 안 하지만 성장 자체는 좀 많이 느려지고 성장성이.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성장주에 주는 어떤 PER 밸류에이션과 그냥 일반적인 성장주가 아닌 일반 주식으로 줬을 때 PER은 다를 수 있으니 네네. 지금 이제 요 아래쪽 단으로 PER 배수를 밸류에이션을 주니까 그렇죠.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PER 몇 배죠? 지금 한 네이버 기준으로는 한 3배, 2배 이 정도까지 내려왔죠. 그렇다면 이것도 비싸게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이조차도 비싸다고 하는 분들도 많죠. 그런 투자자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여기까지 또는 여기서도 쉽게 반등이 못 나오는 이유가 이제 바로 여기에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게 좀 그 반등의 시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다시 무슨 금리 인상의 이 뭐라 그럴까요? 이 환경이 네. 바뀔 때 인하나 아니면 유동성 완화나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다시 성장주에 그 득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을 때 그때 오를 수 있는 건가요? 뭐 거기까지 기다릴 필요는 사실은 없을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우리가 예측하는 수준에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경기 둔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미 내년 이맘때까지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진 상황 하에서 이제 네이버 카카오의 앞으로의 성장성, 저는 컨텐츠 부문이 이제 그 키가 될 것으로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다시 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으로 네. 바뀌는 변곡점. 네네. 그런 컨텐츠 사업 부문에서의 신호들이 나와준다면은 주가는 그 이전에도 이제 반등을 시작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참 지난번에 또 그러고 보니까 떠올려 보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 그 웹툰, 네네. 카카오도 그렇지만 웹툰의 이 사업 부분이 글로벌화되면서 네네. 거기에서의 성장성, 메타버스에 대한 네네. 성장성 이런 것들이 기대 가졌던 것들이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웹툰이 포함되어 있는 컨텐츠 사업 부문은 지금 1분기, 2분기 중에 네이버 주가가 뭐 폭락을 하는 와중에도 매출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거의 50% 내외를 유지할 만큼 웹툰의 성장률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자, 엔터주 이야기 한번 해보죠. 네. 엔터주 같은 경우도 그때 하이브 네네. 주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어떻습니까? 환경. 하이브가 유독 많이 빠졌죠. 예, 이게 사실 이제 엔터주 전반적으로 업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주가 흐름 자체는 이제 최근까지 나쁘진 않았어요. 하이브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18만 원 수준까지 갔었다가 예, 뭐 군대 입대 이슈로 좀 시끌시끌했었고 그 이후로 18만 원까지 반등이 나왔었고 이때 당시에 이제 JYP나 YG나 SM 또한 강하게 반등이 나왔었죠. 전고점 부분까지 갔었다가 최근 한 일주일 새 좀 가파른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초 대비 YTD로 봤을 때 엔터주는 전반적으로 여전히 여타 성장 섹터들 대비 주가의 퍼포먼스가 압도적으로 좋은 상황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그 KPOP, 네. K-팝 그 ETF가 만들어지면서 네. 한국의 이 엔터주들의 뭔가 네네. 봄바람이 부는 거 아니냐 기대를 했는데 이 ETF가 별 영향을 못 쓰는 것 같아요.
K-팝 ETF 자체는 뭐 엔터주, 국내 엔터주 수급에 있어서 그렇게 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이제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상황은 이제 국내 주식시장의 업다운 사이클에 따라서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엔터주가 계속 시장을 이기고는 있습니다. 예, 하락장에서 덜 빠지고 오를 땐 더 오르고 또 작은 호재에도 민감하게 많이 오르고 뭐 이제 그런 웬만한 악재도 잘 안 빠지고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엔터주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네이버, 네네. 카카오는 좀 부정적으로 보시니까 네네. 네이버 지금 그런 질문도 지금 올라오는데 네이버 물 탈까요? 아까 근데 말씀하신 게 그 컨텐츠 주들이 네. 뭔가 의미 있는 성과, 실적을 내보일 때가 그때 추세 반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컨텐츠 그럼 사업 부문이요. 네, 사업 네. 부분이 그것을 확인하고 물을 타야 되는 건가요? 추가 매수한다. 그게 사실 확인을 하기가 또 그러니까 어려울 언제가 것 같아. 될지 모르니까요. 언제가 될지 모르고 네이버가 사실은 이제 웹툰을 글로벌 IP로 글로벌 IP 비즈니스로 좀 확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개의 씨앗을 뿌려놨는데 그게 언제 어떻게 이제 거두어질지는 좀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 뭐 이제 주가가 안 올라갈 수도 있고요. 예,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 투자자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좋은 뉴스가 뜨기 전에 쭉 올랐다가 뉴스가 뜨면 막상 또 주가 그렇죠. 빠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단기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뭐 네이버 정도 되는 종목들은 이제 투자자분들의 어떤 그 확고한 기준을 잡고 뭐 비중을 얼마 가져가겠다. 평단을 뭐 어느 정도를 뭐 타겟팅 하겠다. 그런 기준이 있으시면 사실은 지금이 물타기 하기에는 좋은 시기죠. 예, 뭐 사실 이게 월봉을 그려놓고 보면은 뭐 차트가 다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네이버 카카오 주가는 코로나가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난 3년간의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붐이 일었고 실제로 매출 폭발적 성장과 실적이 좋아졌었던 그 모든 것이 부정당한 주가로 그대로 다시 돌아왔어요. 코로나 이전으로 갔다. 그대로 다시 돌았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은 이건 좀 과하지 않나. 그러니까 펀더멘탈 대비 물론 이유는 있죠. 시장이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펀더멘탈 대비 지금 시장의 조정으로 인한 그 조정폭 이게 사실은 더 컸었기 때문에 그 바꿔 말하면은 주식 시장에 대해서 뭐 언젠가는 불마켓으로 갈 거라고 보는 투자자라면 사실은 이제 분할 매수를 계속 하시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사실 미국도 그렇고 중국에서 시작된 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네. 이런 것도 좀 식매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네네. 이게 부의 양극화 현상이 맞습니다. 예. 뭐 개인 간에도 그렇지만 기업 간에도 이 플랫폼 기업이 싹 빨아들이니까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규제 한국도 물론 그 이슈 때문에 또 많이 빠졌죠. 작년 9월이었죠. 이게. 예. 이러한 것들이 정말 심해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은 이제 태생적으로 계속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도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좀 규제를 비교적 완화를 해주면서 작년까지 본다면은 규제 완화로 이제 성장을 폭발적으로 해왔었고요. 작년 9월 달에 이제 그 금융규제 우려 이후로 사실은 이제 좀 규제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다만 국내 기업들은 이미 작년 9월 약 1년 전에 처음으로 좀 규제 사이클에 좀 진입을 했었고 이미 그 시기 자체가 충분히 그 효과는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현재는 지금 이제 마켓 밸류에이션의 문제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개별 마이크로 관점에서 봤을 때 개별 기업의 실적에 대한 우려 이 두 가지 이유가 사실은 가장 크지 지금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현재 뭐 주가 상황에서 우려할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엔터주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네. 지금 그래서 엔터주 살만한 구간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인가요? 저는 사실 하이브는 사도 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하이브. 예. BTS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BTS가 입대한다라고 지금 가정된 주가입니다. 지금이. 그럼요. 예, 이미 13만 원대 현재 형성되어 있는 주가 자체가 BTS가 입대한다라는 가정이고요. 예, 지금 동반 입대는 아닌 걸로 거의 입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확정이 되더라도 동반 입대는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순차 입대로 가게 됐을 때 그 실적의 로스 분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입대 이슈가 있었던 이후로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나 세븐틴에 대한 그 활동량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또 그만큼 방탄소년단의 비중이 워낙 대단한 아티스트지만 그런 방탄소년단의 비중조차 의미 있게 줄어들 만큼 하이브 아티스트 라인업이 단단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도 있고 세븐틴도 있지만 또 올해 나온 두 개의 걸그룹 르세라핌이랑 뉴진스도 사실 데뷔 앨범부터 50만 장씩 팔면서 하이브가 사실 걸그룹이 좀 약하다라는 평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불식되는 그런 긍정적인 이벤트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클상 사실 이제 JYP, YG, SM이 오히려 지금 많이 올라와 있고요. 밸류션 밴드상으로 봤을 때 그들은 이미 상단 밴드, 중단 밴드와 상단 밴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차익 실현을 해서 지금 하단 밴드에 있는 하이브 쪽을 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에 하이브를 떠올려 보면은 그때 성장성에 큰 점수를 줬던 게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플랫폼이잖아요. 맞습니다. 위버스죠. 네, 위버스. 그쪽의 현재 상황은 어때요? 왜냐면 메타버스 붐이 확 지금 꺼져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위버스라는 플랫폼의 K-팝과 관련된 팬더스트리라고 하죠. 팬덤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총괄하는 그런 이제 산업 명칭인데. 이 부분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뭐 여전히 그 가정 자체는 유효하고요. 위버스 2.0이 일단 런칭이 됐고, 그러니까 브이라이브랑 통합 자체는 이제 끝났고요. 글로벌 트래픽이 이제 양 플랫폼의 단순 합산치인 3,500만 명에 얼마나 좀 빠르게 도달하느냐. 그런 이제 과제들이 있겠죠. 그리고 아직까지 완전히 통합 작업이 끝난 건 아닌 게 그 하이브에 소속되어 있는 그 이타카 홀딩스 산하의 뭐 저스틴 비버나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글로벌 아티스트들, 미국의 팝 가수들이 지금 위버스 플랫폼에 아직은 입점하기 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트래픽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들이 입점을 완료하는 그런 단계까지 걸쳐 완성이 된다면 사실 그 위버스의 플랫폼으로의 가치 이런 부분들도 한층 더 부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장이 좋고 엔터에 대한 하이브에 대한 투자 센티멘트가 좋았을 때는 그 위버스만 가지고도 시가총액을 3조 4조는 줘야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이브 전체의 시가총액이 6조가 안 됩니다. 5조 중반 정도, 중후반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은 이제 뭐 플랫폼 가치, 그 다음에 이익 창출 능력 이런 부분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히 좀 메리트 있는 구간에 투자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진희님이 그 하이브의 3분기 실적 좋은가요? 라고 질문을 좀 주셨는데 네네. 어때요? 일단은 상반기 대비 3분기를 포함해서 하반기 실적은 조금 슬로우합니다.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왜냐면은 작년 3분기 같은 경우가 그 방탄소년단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던 시기고 올해 3분기는 이제 뭐 아쉽게도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활동은 거의 없었고 이제 솔로 활동이 하나 있었었죠. 제이홉 씨의 이제 솔로 활동이 하나 있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상으로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약 한 5% 정도의 감소 이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측면에서 와 할 만한 기업은 지금 3분기로만 본다면은 엔터사 중에 JYP가 가장 지금 돋보이는 상황이고요. YG도 실적이 괜찮을 것 같고요. YG 이 두 개 회사는 실적이 괜찮고 하이브나 SM은 그냥 쏘쏘. 예,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뭔가 상승 모멘텀이 될 만한 요소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엔터 본업으로만 봤을 때는 3분기가 업황상으로는 고점입니다. 우리가 업황을 가장 쉽게 나타낼 수 있는 척도가 음반 판매량과 공연 모객수가 될 텐데요. 음반 판매량도 지금 이번 3분기가 YOY 성장률이 50%대 정도가 나오는 반면 4분기는 성장률이 이제 한 15% 정도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공연 모객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분기가 이제 분기 모객이 약 한 150만 명 정도 되는데 4분기도 3분기 대비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모멘텀 상으로는 지금 3분기 업황이 고점에 있기 때문에
30배가 넘어간 PER이 지금 30배가 넘어가 있는 엔터주들은 점진적인 차익 실현 구간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실적 그나마 나올 만한 게 인터넷 게임 실적 다 깨지고 엔터가 그나마 실적이 좋은데 이렇게 불안한 장 상황에서 엔터만한 게 어디 있냐, 왜 비중을 줄여야 되느냐,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겠지만 지금 JYP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센티멘트가 작년 이맘때 카카오에 대한 투자자 센티멘트랑 비슷해요. 그게 오버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그때 지난번에 카카오 막 엄청나게 작년 8월, 7월 이때 좋아질 만한 이유가 막 쏟아져 나왔는데 지금 카카오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열광할 때가 고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엔터주를 좀 매도해야 될 때다. 조심해서 나쁠 게 없는 구간이에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엔터주 좋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하이브 좋다며. 그러니까 그래서 JYP랑 YG랑 하이브는 엔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엔터 플러스 플랫폼이니까 하이브 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제 커버리지 전체에서 보면은 하이브는 탑픽은 아니에요. 그래요? 예. 그럼 엔터 쪽의 탑픽은 어디예요? 엔터는 탑픽이 아닌 거죠. 엔터는 예. 엔터는 그러니까 엔터 안에서 뭐냐라고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하이브를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네이버하고 크래프톤 그렇게 지금 가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하이브는 그냥 엔터주 중에 그나마 좀 낫다 이 얘기고. 그렇죠. 오히려 엔터주는 지금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될 때다. 점진적으로 이제는 차익 실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브도 매도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네. 지금 가격에서요? 지금 가격에서 매도하기는 좀 아깝죠. 그리고 지금 가격은 이제 플랫폼 가치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주가라고 보기 때문에 하이브는 지금 매도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종목들 JYP, YG, SM은 많이 오른 그 세 종목은 지금 매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엔터주가 섹터가 그렇게 무너진다고 했을 때 하이브 역시 같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근데 하이브가 이제 사실은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입대라는 특이한 이슈로 인해서 대장주만 빠지고 나머지 애들이 좋았어요. 그럼 사실은 이제 그 반대의 상황도 사실 그 반대의 상황이 더 잘 일어나죠. 대장주는 오르지만 후발주자들은 덜 오르거나 못 오르는 상황. 이게 훨씬 더 이제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플랫폼이 다른 3사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차별화된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인정을 받는다면 충분히 좀 차별적인 주가 상승 패턴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뭐 참고 우리 김윤용 연구위원의 의견이니까 또 참고하시고 또 그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서운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JYP.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작년 이맘때 카카오.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카카오는 PR이 80배, 100배고 비싸고 지금 조심해서 나쁠 게 없는 구간이다라고 했을 때 100이면 거의 100명이 감히 카카오를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여기 있네. 뭐 이제 거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카카오톡이 지금 천하를 통일할 기세고 모든 산업을 다 섭렵하는데 이게 80배가 비싸냐 과연. 그치. 그때 뭐 삼성전자 팔아서 카카오 산 분들이 많았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 정도로 투자 심리가 좋았었던 거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때가 가장 고점이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지만 기존 엔터 3사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좀 줄이셔라. 하여튼 이건 우리 가족분들 그 진리인 것 같아요. 모두가 좋다 할 때는 이제 떠나야 될 때고 사이클 산업산 이익이 정말 많이 나온다 역대 최고 이런 얘기 삼성전자도 그랬을 때 우리가 매도의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 지나고 보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 네이버 크래프톤 손이 안 가잖아요. 근데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또 이왕 크래프톤 얘기 하셨으니까 근데 하이브도 일단 어쨌든 공모 시점보다 지금 더 마이너스니까 더 아래로 내려와 있으니까. 그러나 또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 추세 하락 추세가 어디에서 멈출지도 또 모를 것 같아. 왜냐면 너무 강하게 지금 밀리고 있어서. 하여튼 이런 것들 잘 감안하시면서 개별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되 매수 시점과 관련해서는 어떤 추세가 이 하락 추세가 좀 완만하게 뭐 횡보가 되든 반등이 되든 어느 시점을 노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우리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쪼개서 사시면 된다는 거죠. 분할 매수로. 크래프톤 얘기 한번 해보죠. 크래프톤 지금도 거기도 많이 빠졌고 뭐 직원들도 뭐 엄청 물렸다고 하니까 공모주로 받아서. 맞습니다. 거의 다 이제 지금 반토막이 더 나 있죠.
공모가가 49만 얼마였었으니까요. 지금 반토막이 훨씬 더 나 있는 상태이고, 다만 이제 그러니까 크래프톤도 게임 업황을 좋게 보는 건 아니에요. 예, 네이버, 카카오는 인터넷을 좋게 보는데 네이버가 더 좋아 보인다 이건 거고, 게임은 사실은 실적도 사실 좀 3분기 여전히 안 좋고요. 근데 게임 안에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만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콘솔 게임,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게임 IP들을 컨텐츠화하는 부분들. 왜냐면 게임은 일부만의 컨텐츠지만 게임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드라마, 영화 안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빈도의 문제일 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컨텐츠 사업으로의 확장, 이 두 가지 요소가 사실 게임주의 반등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둘을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가, 기업이 한국에서는 크래프톤이어서, 크래프톤. 예, 그래서 이제 크래프톤 말씀드리는 거고, 콘솔 게임 이제 12월 2일에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예산, 굉장히 큰 사이즈의 약 1,000억 원 이상의 그 예산이 투입된 아주 큰 사이즈의 대작 게임이 12월 2일자 한국 기업의 어떤 결과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상당히 큰 기대감이 있고요. 예. 그리고 컨텐츠 비즈니스도 이미 1년 전에 그 넷플릭스 소속은 아니지만 넷플릭스 향 지금 컨텐츠를 많이 공급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프로듀서 하고 계약을 1년 전에 이미 맺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결과물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좀 가시화가 되겠죠. 그래서 콘솔 12월 2일에 나오는 콘솔이 어느 정도 흥행이 돼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컨텐츠 사업에 있어서의 의미 있는 획을, 넷플릭스 같은 그런 글로벌 OTT 플랫폼의 장편 애니메이션을 이제 공개하는 그런 이벤트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다른 게임주들하고는 좀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그림이 가능해질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근데 일단 게임주는 신작이 나온다 할 때 그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구간이 있고, 막상 게임이 공개가 되면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혀 모르죠. 그래서 사실 그 공개되기 전에 보통 매도했잖아요. 이번 메타버스 이전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그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내는 신작들이 모바일 게임이었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은 보통 이제 그 뭐죠, 사전 그 주문을 하잖아요. 예, 사전 예약을 하죠. 사전 예약. 그리고 사전 예약자 수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어느 정도 이미 형성이 돼요. 사전 예약자 300만 명. 오. 그래서 거기 따라서 주가를 타고 가다가 막상 공개되면은 빠지는, 압도적으로 숫자가 잘 나오지 않는 한 이렇게 빠지는 그런 패턴 보이는데, 콘솔 게임에 대해서는 지금 사전 예약자 수에 대한 것도 없고요. 예, 트레일러 한번 공개된 거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한국의 게이머들 평균적으로 콘솔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다 모바일 많이 게임. 안 하니까요. 예. RPG라 그러나?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가에 그런 기대감조차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주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이 이제 거의 10월이 됐으니까요. 10월, 11월 2달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보다는 12월 2일에 나오는, 사실상 12월 2일이면 뭐 11월 말이잖아요. 실적 시즌 끝날 때쯤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적 시즌이 안 좋을 거라 생각되고, 그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을 때가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아. 또는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서 안 좋은 게 우리가 캐치업이 되더라도 생각보다 하락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작에 대한 기대가 이를 상쇄하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지금 크래프톤이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크래프톤 뭐 안 물린 주식이 없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 참 많이 여러 주식들이 물려 있는데, 그래도 네. 또 많이 좋아하는 주식이 무슨 우리 엔터주도 그렇고, 네네. 개인들이 좋아하는 주식이 이 게임주도 그렇고 바이오주도 그렇고, 근데 워낙 많이들 물려서 크래프톤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공모가 대비 몇 프로 밀린 겁니까? 한 55% 정도 빠졌습니다. 거의 60% 가까이 빠졌어요. 아니 근데 55%. 사장님이 네. 회사 출근하기 싫을 것 같아. 직원들이 들어오면 직원들 얼굴 어떻게 봐? 그렇죠. 얼굴 표정은 우리 사장님 같은데. 네, 저도 마음이 감정이. 아픕니다. 네, 하여튼 그런 기업의 그 경영자라면은 직원들 눈치 보여서라도 뭔가 막 죽을 힘을 다할 것 같긴 뭔가를 한데. 내놓겠죠. 예. 알겠습니다. 한번 어떤 콘솔 게임을 내놨을 때의 그 흐름, 그러니까 11월 기업 실적 발표 이후의 흐름을 우리 가족분들도 한번 잘, 크래프톤을 가지고 있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때 전후로 해서 한번 잘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